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회 3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칭,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전부 다 들어가죠. 즉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즉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번처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5개를 표시해야 되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등록번호가 추가됐죠. 등록번호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고요.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업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했는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박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니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이 답인데요. 이 성명, 소연 등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면, 종가형이라고 했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광고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을 인터넷에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에 표시 광고하는 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고,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22회 4번 문제입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14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건 15번 변경 신고 사항이고요. 주지사 종목 14번에 정정 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것, 이거는 문제가 쉽죠. 왜냐하면 기억,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은 정정도 변경도 모두 가능합니다. 리얼에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경우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추후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죠. 따라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벌칙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법일칙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소위 양벌 규정입니다. 2번 다만 이 1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5번 4번의 경우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은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죠. 이 자진신고 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